자, 아무튼 내용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이제 SEC 관련해 가지고 이제 6월 9일 날 중요한 이제 하나의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SEC의 체제를 변화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이벤트가 있었다라고 어제 이야기를 드렸죠. 그 인물이 바로 이제 폴 앤키슨이 주도한 이제 디파이 관련 이슈가 있었습니다. 일단 시장 먼저 상황을 보게 되면요. 이거 오늘 날짜 기준 6월 10일 그리고 5시죠. 5시 시장에서의 비트코인 흐름은 현재 이제 109K와 그리고 이더리움이 오늘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시장 자체가 상당히 좀 긍정적이죠. 그러다 보니 왜 오늘 이렇게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좀 긍정적인가 이제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전일 있었던 이제 6월 9일자 주요한 이제 SEC 관련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시장이 좀 긍정 반응을 한 게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다시 한번 이제 110K를 재돌파하는 시점에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이제 올타임 하이라고 볼 수 있는 이제 추가적인 고점 갱신. 그러면서 이제 매거진들, 미디어 매체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11만 달러를 다시 돌파했으니까 상당히 시장에서는 낙관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뭐 이번에 미국과 중국 고위급 무역 협상 플러스 이번에 있었던 6월 9일 날에 있었던 SEC 관련 이벤트가 이제 시장에 상당히 긍정적인 이슈와 재료로 대모해서 이제 다시 한번 비트코인이 이제 올타임 하이 다시 한번 110K를 넘어서는 상승세를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이제 시장의 낙관세가 있고요. 반대로는 또 이제 이런 부분도 있죠. 신중론, 낙관론이 있으면은 좀 비관론이 있는데 신중론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이렇게 전달을 하더라고요. 왜 신중론인가? 현재 거시경제 리스크가 상당히 크죠. 거시경제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왜 우리가 얘기해서 볼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 정도 있는데 뭐 연결성으로 따지게 되면 한 가지인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주요국들에 대한 이제 관세에 대한 도구 협박이죠. 이제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불안정한 이제 요소로 남아 있고. 그러한 요소들이 남아 있다 보니 미국 내 채권 시장이 조금 이제 불안정성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암호화폐 시장이 어떻게 보게 되면 뭐 탈출구라고 볼 수 있고 어떻게 보게 되면 시장이 좀 의존을 할 수 있는 상품으로 계속적인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금융 시장이 튼튼해야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도 상당히 그런 이제 펀더멘털을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중론이 나오는 거는 전통적인 금융 시장이 이제 약간의 불안성을 가지고 있으니 암호화폐 시장이 현재 이렇게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이 추세가 딱 긍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특히나 이제 파생 상품 시장에 대한 이제 관망이 뚜렷하다라는 이야기가 좀 큰데요. 파생 상품은 이제 뭐 주식에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해외 선물 같은 건데 뭐 우리가 국제 이제 유가라고 얘기하는 뭐 WTI를 이제 뭐 글로벌 옵션에서는 살 수 있거든요. 배럴당 얼마를 많이 사서 뭐 저희가 우리가 코인 선물하는 것처럼 이제 매수와 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외환 쪽에서는 유로 FX, 뭐 지수 쪽에서는 나스닥도 선물 거래로 가능하고요. S&P 500도 가능하죠. 다우 지수도 가능하고 코스피 200 선물도 있으니까요. 아무튼간에 이러한 파생 상품 시장에 대한 관망이 뚜렷하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파생 상품 시장에서 그냥 관망세가 뚜렷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관망세가 뚜렷하다는 건 뭐냐면은 시장에 이제 참여하는 투자자들이 뭔가 방향성에 대해서 확실한 이제 뭔가의 시그널 이런 걸 느끼지 못하고 그냥 시장 자체를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뭔가 대응을 하지 않고 매입을 하지 않고 그렇다고 팔지도 않고 그냥 시장이 현재 어떻게 갈지를 모르니 즉 방향에 대한 부분이 확실하지 않으니 이러한 선물 옵션 시장에서에 대한 관망세가 뚜렷해지게 되면 사실 현물 시장에서도 이 부분의 여왕이 타격이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융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지 않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신중론 쪽에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뭐 그래도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서 특히나 이제 비트코인을 매입하신 분들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눌림 이후에 올라와 주고 있으니 사실 이제 현물 관점에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긍정적이겠죠. 가격이 오르니 당연히 내 수익이 오르니까요. 다만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매력도를 다른 타 알트코인의 매력도와 비교를 해봤을 때 이 수익률에서는 사실상 기대하기가 많이 어렵죠. 레버리지를 조금 강하게 좀 얻어가는 상품인 뭐 선물 거래를 통해서 진행을 하지 않으면 현물 거래로 비트코인에서 좀 재미를 본다? 이건 좀 어렵거든요. 아니면은 이 현물 거래에서 비트코인을 재미를 보려면 사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나운서님? 금액 자체가 좀 많은 CD를 가지고 있어야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현물로 대응을 했었을 때는 이제 초기 자보금이 뭐 사실은 뭐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으로 가능하지만 이제 수익률로 따지게 되면 이제 재미를 좀 보려면은 좀 큰 금액 가지고 매매를 하셔야 돼요. 다만 이제 선물 거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버리지라고 하죠. 내가 비용하는 부분에서의 이제 곱하기를 한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금액을 이 정도로 키울 수 있게끔. 즉 내 자본을 늘려서 매매할 수 있는 게 바로 레버리지 거래인데 이 레버리지 거래는 사실 선물 거래에서는 진행이 되지만 현물 거래에서는 좀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선물 거래에서는 비트코인에 대한 이제 단타나 이제 뭐 데일리 트레이딩에서는 재미를 볼 수 있지만 글쎄요 현물 거래에서는 크게 재미를 볼 수 있을지 저는 잘 의문이 드네요. 아무튼 비트코인 시세와 함께 이제 여러 가지 알트코인들 시세도 올라오고 있으니 실상 오늘 시장은 이제 긍정적이라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자 이럴 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오늘 왜 이렇게 시장이 긍정적일까라고 보니 어제의 중요한 이제 SEC의 라운드 테이블. 어제 제가 아마 첫 이슈에 FOMC 이야기를 했었고 두 번째 이제 SEC에 관한 이제 9월 9일 날 진행되는 라운드 테이블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장이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올라왔던 거는 이 라운드 테이블이라는 이제 주요 스케줄, 즉 이벤트가 상당히 좀 뭐 시장 상황에서 봤었을 때는 뭐 거의 예상에서 빗나감 없이 거의 예상대로 갔던 회의였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나왔던 이슈였기 때문에 이벤트였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이 이제 긍정적인 상승세를 보여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용부터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6월 9일 열린 디파이 앤드 아메리칸 스피릿 SEC 라운드 테이블이고요. 이제 라운드 테이블 개최에 대한 이제 의미 또 라운드 테이블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가야 되겠죠. 이전 SEC의 체제 전환에 대한 규제 리셋과 그리고 온체인 기술과 현행증권법 사이의 충돌 문제 해결 그리고 프레임워크 보고서의 사전 정지 작업 그리고 정치적 압박과 완화 및 국제 규제 경쟁 대응 이렇게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글 보면 어지러워질 할 거예요. SEC 체제 뭔 소리야? 원체인 기술, 현행 증권법 뭔 소리지? 프레임워크는 또 뭐야 할 수 있어서 제가 이 하나하나씩 나눠서 설명을 좀 비유해서 쉽게 설명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한 이유는 이 네 가지 때문에 한 거고 이 네 가지의 요소 하나씩 살펴볼게요. 일단 이전 SEC의 체제 전환과 규제 리셋에 대한 내용은요. 다들 아실 겁니다. 제가 방송 중에서도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전에 그러니까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 SEC가 이제 좀 무서운 요소로 작용되었던 일이 이제 생겼던 게 20년 즉 2020년도부터라고 봐주시면 돼요. SEC는 이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로서 이제 여러 가지 증권법과 관련된 법안들 우리나라로 보게 되면은 금융위원회에 좀 포함되는 기관인데. 이런 SEC나 제가 예전에 얘기했던 페드 같은 경우, 이제 연준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에 체어, 그러니까 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또는 위원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앉아 있는가에 따라서 그 기관의 성향이 바뀝니다. 즉 이전에 현재는 폴 애킨슨이죠. 근데 이전에 SEC 위원장은 게리 겐슬러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게리 겐슬러라는 사람은 반암호화폐적 성향이 좀 뚜렷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과거 게리 겐슬러, 즉 현재의 SEC 체제는 폴 애킨슨이라고 볼 수 있는 친암호화폐적 성향을 가진 SEC 체제라면 전에 있던 SEC 체제는 게리 겐슬러라는 반암호화폐적 성향이 강한 위원장이 자리를 앉던 시기이다 보니까 암호화폐 시장에 공포를 주었던 SEC라는 하나의 요소가 암호화폐 시장에 공포를 주었던 이제 하나의 계기를 만들어준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게리 겐슬러에 대한 체제를 완전히 리셋시키겠다라는 내용인데요. 그러면은 이제 봐야 되겠죠. 이 게리 겐슬러라는 사람이 과연 암호화폐 시장에서 어떻게 좀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는지 그리고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제일 커요. 비트코인 ETF에 대한 딜레이 그리고 바이낸스 소송 장기화. 이제 2023년도에 바이낸스 세계 제일 큰 글로벌 거래소죠. 이 바이낸스와의 거래 소송을 거의 2년 정도 하다가 이번 연도 5월 정도에 이제 소송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컸던 하나의 사건이었었는데 바로 리플과 SEC 간의 장기전, 즉 5년 정도가 걸렸던 이제 소송에 대한 장기화까지 보게 되면 이 인물이 다 주도했다. 누구? 게리 겐슬러라는 인물이 주도를 했고
그리고 이러한 SEC는 아까 말씀드렸던 위원장에 대한 성향에 따라서 정책이 바뀌고 체제가 바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라 업계 전반엔 이제 기존에 있던 SEC 체제는 시장의 불확실성과 공포심 그리고 이제 탈미국화라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건을 줬었고 현재 새 의장 폴 애킨스는 이를 전환하기 위해 정책적 소통 창구를 시도를 하기 위해서 이번 6월 9일 아까 말씀드렸던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한 겁니다. 이제 우리 SEC는 이전 게리 겐슬러 시대와 다르다. 친암호화폐적 성향의 규제를 이제 옹호함으로써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규제 완화와 함께 암호화폐 시장의 메리트를 제공하겠다라고 첫 번째 주제를 걸고 이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한 거예요. 이 첫 번째 이유는 아시겠죠? 그래서 체제 변화에 대한 내용을 이제 공식적으로 시장에 전달하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두 번째 내용까지 얘기 넘어갔는데 이제 폴 애킨스는 이렇게 트럼프랑 악수하고 있죠. 공화당 쪽 측 그리고 트럼프의 최측근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온체인 기술과 현행 증권법 사이 충돌 문제 해결을 이건 좀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읽어봐 드릴게요. SEC 내부에서도 디파이를 이제 기존 규제로 규정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입니다. 디파이는 여러분 다 알다시피 탈중앙화예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서 예전에는 SEC가 기존 연방증권법을 기준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억압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미국의 전통 금융 시장에 이제 적용이 되어야 될 연방증권법을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똑같이 대입을 한 거죠. 근데 암호화폐 시장하고 뉴욕 증시에 대한 전통 금융 시장 똑같나요, 상황이? 전혀 다르죠. 어떻게 보게 되면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연준이랑도 가장 가까이 연결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증시라고 볼 수 있는 투명성, 그리고 이제 SEC라는 기관이라는 투명성을 가지는 기관과 연계를 하기 때문에 사실 탈중앙화라고 보기보다는 중앙화에 가까운 이제 금융 시스템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암호화폐 시스템은 그에 반대되는 탈중앙화 시스템이죠. 그런데 이전에 있던 게리 겐슬러는 이러한 성향이 다른 암호화폐 시장과 증권 시장을 하나의 증권법으로 묶어서 진행한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사용했던 연방증권법으로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부분을 기준 삼겠다라고 했는데 이번 라운드 테이블에서 이제 폴 애킨슨이 이 이야기도 한 거죠. 어디까지나 규제 대상 이런 것도 있지만은 증권에 포함되는 것과 미증권이죠.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는 이 암호화폐 시장과 그리고 증권 시장에 대해서 증권법을 정확하게 기준 세워서 그에 따라서 법률을 정하겠다라고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라운드 테이블을 연 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왔던 증권법 이런 것이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엄청난 하나의 허들이었었는데 그 허들을 이제 없애거나 완전히 낮추려고 노력을 하겠다라고 폴 애킨슨이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프레임워크 보고서예요, 여러분들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이거는 5월 21일 날 기준으로 이제 여기 코인스타 방송 나오면서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자, 폴 애킨슨이라는 사람은 일단 지금 현재 SEC라는 기관의 위원회의 위원장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리를 앉은 거는 4월 중순부터 앉았어요. 그래서 1월 15일 기준으로 이제 트럼프가 대선 당선이 되면서 이제 하나의 이제 공약 중에 이제 친암호화폐적 공약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게리 겐슬러를 사임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부분이 대선이 되고 나서 바로 진행됐고 그 진행이 됨에 따라 바로 폴 애킨슨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런 SEC 위원회에 자리를 앉으려면 이제 상원 인준이라는 하나의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어떤 SEC에 대한 위원회에 대한 그 자리를 이 사람한테 나는 공식으로 명령할래 하고 나서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 SEC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 이제 투표가 들어가요. 그 투표가 의회에서 진행되는 거고 그걸 상원인준이라 얘기하는데 그게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4월 중순 정도에 폴 애킨슨이 이제 SEC 위원장의 위원장이 자리로 앉게 된 거고 그 전까지는 이제 대리라고 볼 수 있죠. 대리위원장이라고 볼 수 있는 마크 우에다가 앉고 있었는데요. 아무튼 이제 폴 애킨슨이라는 사람이 4월 중순에 이제 SEC의 체제를 바꿀 수 있는 하나의 이제 인물이 되면서 첫 보고서, 첫 프레임워크, 첫 하나의 일을 시작하는 게 바로 이 프레임워크 보고서입니다.
즉 무슨 소리냐? 폴 애킨슨이 친암호화폐적 성향인 건 다들 아실 거고 그런 사람이 과연 어떤 내용으로 SEC에 대한 변화를 바꿀 것인가 그 내용이 담겨 있는 이 보고서예요. 이 보고서는 그 당시 이제 5월 21일 날 이제 몇 달간 후에 발표될 것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 정확한 기준일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라운드 테이블을 지금 주도했던 폴 애킨슨이 이 프레임워크 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가져오지 않을까 해서 이번 라운드 테이블이 조금 이제 관심을 받았거든요. 근데 뭐 실질적으로 내용은 전반적인 게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 프레임워크 보고서가 앞으로 어떤 내용이 나올지에 대해서는 예상해 볼 수 있던 시간이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혁신 면제 조항 설계 기준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게 되게 중요한데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디파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기존 증권 규제의 일부를 유예하거나 면제를 해주는 하나의 법안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한 게 기존의 이제 탈중앙화 관련된 사업체들이나 기업체들이나 뭐 그래서 코인들이 가장 많은 규제와 억을 받았던 게 증권규제법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법안에 대해서 조금 느슨하게 가져가겠다. 그리고 면제해주겠다. 어느 정도 커트라인을 만들어주겠다라면서 이제 규제 완화를 이제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한 거죠. 저는 이게 지금 제일 크다라고 보고 있고 왜냐하면은 사실상 코인 시장이 크게 성장을 하려면은 덱스 즉 탈중앙화 시장이 엄청나게 좀 커지고 거기에 유동성이 좀 많이 몰려와야 되는데 미국 내 증권법에 대해서 계속 규제를 받으면은 이게 커질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 탈중앙화에 대한 탈중앙화에 대한 성장이 더딜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에서 더딜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을 이제 폴 애킨슨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면서 어느 정도는 이 규제를 조금 약하게 할게. 그리고 최소한 어떤 조건 맞춰지면 면제해 줄게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얘기고 그리고서 뭐 아예 근데 이 부분은 좀 중요해요. SEC가 이제 디파이를 완전히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건부 합의 어느 정도 우리가 협상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너는 어느 정도 봐줄게라고 할 수 있는 길을 터놓은 거기 때문에 사실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사실 뭐 이 첫 번째 내용이 제일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개발자 보호 명시죠. 이 부분은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 이제 디파이나 다오 등 이제 툴 개발자들이 이제 예전에 코인에 대해서 이익을 취하거나 약간의 좀 어두운 경로를 통해서 이제 이익을 뭔가 좀 이제 그레이스케일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레이스아이드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되게 합법적과 불법적인 상황에서 항상 이제 이런 개발자들이 먼저 조금 피해를 많이 받는데 그런 부분에서 개인 법적 책임을 좀 벗어날 수 있는 이제 하나의 요건을 제시하겠다. 그래서 개발자 보호에 대한 부분을 명시한 거죠.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코인을 만드는 개발자는 그 코인에 대한 성향, 뭐 코인이 어떤 영향, 이 코인이 어떻게 시장에서 영향을 펼칠지, 그리고 이 코인은 어떤 프로젝트로 만들지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코인들을 우리가 뭐 투자할 때 그 코인에 대한 가치를 평가할 때는 사실 우리가 나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미래성을 보고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개발자들이 만들어내는 그리고 어떤 아이디어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코인들이 시장에 획기적이라면은 그 코인들에 대한 이제 상승이 이제 가치가 올라가게 되겠죠. 다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규제나 이런 것들이 복잡해지다 보면은 개발자들이 먼저 피해를 먼저 받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보호를 해주겠다라는 이제 하나의 조약, 하나의 요건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셀프 커스터디인데 이 내용은 뭐 굳이 크게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뭐 이제 자기 자산을 직접 통제할 권리를 이제 주겠다라는 공공 정책적 원칙으로 확정인데 내용만 간단히 보면은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개발자들에 대한 이제 보호와 함께 첫 번째 내용 아까 말씀드렸죠. 혁신 면제 조항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정도의 내용 중 이 두 가지를 얘기를 드렸고 그리고 특히 이제 프레임워크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 보고서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 라운드 테이블에서 되게 기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6월 9일 날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 저도 봤는데 일단은 보고서 자체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 않고 이후 이제 공정위 기반으로 접근하면서 우리가 이제 라운드 테이블이 지난 후 이제 몇 달이 좀 안 남고 며칠밖에 안 남았는데 한 제가 봤을 때 6월 중순쯤 이 프레임워크 보고서가 이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 시장에서 예상을 해본 거는 4가지 정도라고 좀 볼 수가 있겠네요. 라운드 테이블에서 나왔던 사전 예상 내용 되게 중요하죠. 어떤 이벤트든 매크로적 시황이 어떤 뭔가
뭐 이슈든 되게 중요한 거는 그 이슈에서 아니면 그 이벤트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사실 애널리스트들이 먼저 분석을 하겠죠. 이번 이벤트, 이번 심포지엄, 이번 청문회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가요. 그러다 보니 첫 번째는 뭐 예상했던 것처럼 디파이 규제에 대한 명확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개발자 책임에 대한 문제와 스테이킹 채굴 규정화. 그리고 아까 이전 방송에서는 제가 POS 기반의 스테이킹 코인들에 대한 SEC가 어느 정도 이제 증권법에 대한 부분을 이제 규제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도 이 내용이 포함되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셀프 커스터디 논쟁도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즉 라운드 테이블 전에 애널리스트들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이 아마 이 라운드 테이블에서 이 네 가지 이유가 네 가지 이제 이러한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마찬가지로 예상 핵심 이 세 가지였었는데 다뤄진 내용은 대부분 어떻게 됐다? 일치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원래 이제 뭔가 이런 이벤트들이나 예전에 뭐 백악관 서밋처럼 뭔가 시장에서 기대감이 크면 클수록 원래 예상된 내용이 그대로 가게 되면 원래 시장이 조금은 주저앉거든요. 그게 이제 기대감에 대한 상실감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이미 근데 SEC에서 좀 자리를 앉은 지 이제 한 달 조금 되고 있는 이 폴 애킨슨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빠르게 일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에 따른 프레임워크 보고서도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내용이 어느 정도 예상이 다 되지만 중요한 거는 나오는 날짜와 거기에 포함될 내용이 아직 정확하게 명시가 되지 않았다는 점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이 라운드 테이블이 시장에서는 오히려 좀 긍정적인 측면으로 좀 다가선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파급적이진 않았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부정적이진 않았거든요. 예전 백악관 서밋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부정적이었었습니다, 여러분들. 비트코인 매입을 하겠다라는 이제 트럼프의 이제 공약이 어떻게 돈을 마련할지, 특히 재정 마련에 대한 문제가 이제 그 부분에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중심이 됐고 그 이슈, 그 내용이 엄청나게 화제가 됐어요. 어떻게 돈을 마련해서 비트코인을 5년간 100만 개씩 20만 개씩 5년 동안 총 100만 개를 매입할 거냐. 즉 재정 마련에 대한 부분이 그 당시 백악관 서밋에서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백악관 서밋 이후에 암호화폐 시장이 이제 크게 한번 내려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이 큰 이벤트일수록 뭔가 기대감이 상실하면 뭔가 암호화폐 시장은 하락하지만 이번 라운드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다 예상된 내용이고 그리고 하나의 이제 프레임워크 보고서라는 중요한 이슈를 가진 이걸 뒷전으로 가진 앞에 있는 이제 하나의 이벤트였기 때문에 잘 넘어갔던 그렇지만 뭐 파급적이진 않았지만 잘 넘어간 시장에서 예상한 바로대로 갔던 이슈였기 때문에 시장이 긍정적인 측면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가격 측면으로는 보면요, 왼쪽은 비트코인, 오른쪽은 이제 이더리움인데 이더리움은 이제 2,700선 회복을 했고요, 비트코인은 이제 110K까지 한 번 더 상승세를 폭을 넓혀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 반응은 정서적인 측면은 확실하게 이제 SEC에 대한 체제가 이제 친암호화폐적 성향을 확실하게 공식화한 거기 때문에 시장은 상당히 긍정적인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제도화 기대 상승이죠. 이제 앞으로 SEC가 어떠한 공약들을 내세우고 이번에 앞에 있을 프레임워크 보고서에선 얼마나 또 재밌는 일에 얼마나 또 긍정적인 이슈를 가져올까 시장은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이 상승을 했고 프레임워크 보고서가 나올 때까지는 아마도 이러한 상승 기류 계속적으로 가져가지 않을까 저는 기대감을 보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이따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